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7강 재산세 두 번째 시간으로 4. 토지의 구분, 5. 토지의 상세 구분 1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워낙 양도 많기도 하고 규정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만큼 토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험생들이 역시 공부하는 분야에 제일 많은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면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닙니다. 무작정 암기하시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핵심이 되는 줄거리를 잡고 그 촉대를 중심으로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하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일단 구분을 합니다. 재산세에서 토지를 구분하는데, 자, 토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토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토지는 첫 번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자, 이제 과세 대상이라는 말은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 보자고요. 두 번째 별도 합산. 별도로 합한다는 얘기죠. 별도로 합해서 산출한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세 번째는 1도 아니고 2도 아닌 거예요. 그럼 다 종합적으로 합산을 합니다. 다 합쳐.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합산하는 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 분리는 분리하냐? 분리라는 거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거만 따로, 그 토지만큼은 딴 거랑 합치지 않고 각 필지별로 하나씩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세율이 높아야 낮아요? 둘이야. 아주 낮거나 아주 높거나. 간단해요, 이거는. 왜? 좀 사치성 재산은 좀 세율을 아주 높게 해서 딴 거랑 구분해서 매기면 되고, 농지가치 모두를 위한 땅들은 세율을 아주 낮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큰 어려움이 없어. 그럼 별도하고 종합합산이 헷갈리는 거예요. 별도 합산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그것들만 별도로 합산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아닌 나머지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다 합산을 해버립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먼저 분리과세 대상은, 자, 재산세를 과세할 때 어떤 방법을 하면 필지별로, 개별 필지별로 과세해요. 필지별로. 각 필지별로. 필지 아시죠? 이거 지적 측면수로 지정하는 법률은 이제 바뀌었는데, 그 필지, 소유자, 한 사람이 소유한 한 필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필지별로 과세를 하고, 자, 그러나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은 필지별로 과세하지 않고 소유자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요거는 소유자가 10개를 필지를 갖고 있어요. 별도 합산하고 10개를 다 합쳐서 전체 X를 계산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군구별로 따로예요. 시군구별로. 자, 소유자별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를 시군구별로 합산한다. 이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따로 개별 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시군구별로 합산합니다. 역시 재산세 종합합산은 똑같아요. 소유자별로 시군구별로 합산해서 계산하고 재산세 공시를 발부해요. 세율은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저율, 아주 낮거나 아니면 고율, 딱 두 개예요. 물론 저율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율, 고율, 사치성 재산 또는 모두를 위한 공익적인 재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별도 합산 같은 경우는 0.2%에서 0.4%까지 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종합합산은 0.2%에서 0.5%까지 역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은 뭐냐면 0.2%, 얼마까지는 0.2%, 얼마 초과하면 그 초과분부터는 또 0.3% 이렇게 누진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 하면 이 이후에 종합부동산세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자, 분리과세 대상은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한다 안 한다. 요거는 국세인. 자, 재산세는 지금 우리 재산세 배운 거예요. 재산세는 시군구세로서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국세예요. 국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안 해요. 이거는 안 해. 왜? 재산세 부과할 때 아예 비싸게 부과하든가 아주 싸게 부과하든가
왜? 공익을 위한 건 싸게 해주고 사치성은 비싸게 했으니까 종합부동산 과세를 안 하는데 요 나머지 두 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하는데 아까는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합산했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는 시군구별로 합산하지 않고 컴퓨터로 해야 돼 이겁니다. 전국에 있는 땅을 다 합산을 해. 별도 합산.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개별 공시가격 기준을 해서 합산해서 그 합계액이 합산하는 거니까 80억을 초과할 때 80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 80억을 초과하면 80억까지는 부과 안 하고 80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앞글자만 떠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이때는. 물론 재산세 낸 것만큼은 또 차감을 해줘요. 그건 초과하는 부분만 하고. 자, 종합학생과세 대상 같은 경우는 분리 별도 다 하고 남은 걸 종합하는 거니까 요거는 80억보다는 낮아지겠죠. 한참 낮아집니다. 전국에 있는 종합학생과세 대상 토지를 다 합쳐갖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이건 5억 원이에요. 5억 원. 초과했을 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 왜 이름은 종합합산이니까 이게 더 액수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종합은 쉽게 생각해서 분리하고 별도 뺀 나머지 종합이라고 해요.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앞에 거 다 빼고 남은 거니까 얼마 안 남죠. 그래서 낮은 거예요. 그냥 이름만 갖고 보면 종합이 왜 더 비싸고 별도가 낮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1, 2 뺀 나머지 종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합합산은 값이 낮아지죠. 요건 또 종합부동산세 다음에 국세별 때 또 배우니까 그때 배우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토지의 구분은 이렇게 했고 이제 토지의 상세 구분, 이제 세부적으로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세 구분 1이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요 두 가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요 2하고 뒷부분 또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리과세 대상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분리과세 대상을 설명을 하면서 세율이 고율하고 저율이 있는데 먼저 저율. 저율도 또 두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저율이 있고 고율, 세율이 아주 높은 게 있어요. 자, 고율. 고율을 먼저 배우는 게 쉬워요. 고율이 양이 많지가 않아. 고율은 4%야, 4%. 재산세 4%면 엄청 센 거야. 매년 4%씩 낸다고 생각을 해봐. 취득세, 등록세도 2%밖에 안 되는구만. 그렇잖아요. 사치상 재산은 취득세 처음에 10% 내지만 엄청 센 거예요. 근데 저율 같은 경우는 둘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자, 저율은 또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아주 진짜 낮게 매겨. 0.07%. 저율 분리과세고 또 하나는 0.2%예요. 이거에 비해 보면 4%면 20배, 0.2%에 20배나 높은 거예요. 엄청 센 거라고요. 자,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고율부터 배우는 게 왜 쉽냐면 고율이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고율, 사치성 재산. 뭐 사치성 재산은 여러분들이 떠올라야지. 뭐 취득세의 사치성 재산 써보자고요. 별장 있었죠? 자,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주택은 분명히 이건 주택분 자산세로 해당이 없을 거예요. 추리를 하는가 우리가. 선박 재산세로 들어가. 기타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럼 골프장하고 오락장하고 별장이 나오는데 자, 별장은 가만히 보니까 거의 주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장. 자, 별장 같은 거는 거의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종합합산 들어가고 별도 합산 들어가고 이제 복잡해지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별장은 좀 애매해. 그럼 빼. 그럼 딱 두 개 남네.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 그거야. 그거 바로. 아까 사치성 재산을 살짝 제가 멘트로 올린 게 이유가 토지잖아요. 토지. 그러니까 골프장용 토지. 자, 골프장용 토지. 아예 세율을 세게 매기는 거예요. 분리나 또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0.2%에서 0.45%입니다. 그냥 그 정도 0.4, 0.5. 근데 이건 아예 4%는 거의 10배에 해당이 돼요. 아예 세게 매겨버리죠. 자, 골프장용 토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그 골프장용 토지. 그거야, 그거. 똑같아, 규정이. 그걸 아예 준용을 해요. 거기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만 간이 골프장에 있는 골프 연습장 이런 건 해당 안 돼요. 이건 회원제용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제용 골프장. 자, 두 번째는 두 개 딱 아까 두 개 남았잖아. 두 번째는 바로 고급 오락장용. 자, 고급 오락장용 토지. 요 두 개는 고율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고율 분리과세. 요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요 고급 오락장도 규정이 취득세에 있는 고급 오락장하고 똑같아요. 헷갈릴 게 없어. 아, 골프장용 토지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고율로 분리과세 하는구나. 이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나머지 그럼 저율 0.07하고 0.2%만 나왔어요. 007이네. 007. 007 그리고 0.2%. 자, 이제 하나씩 보면 007에 해당되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007을 또 구분을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토지 이용인 경우에 이렇게 싸게 해주죠. 자,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사실상 농지를 생각하면 돼. 농지. 전, 다, 과수원. 자, 이런 거 우리가 먹는 것들 아니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땅이야. 이 땅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싸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식물만 먹고 살아요? 고기를 좀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 고기가 나오겠죠. 자, 고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고기에 해당됩니다. 그치, 소, 돼지. 소 어디서 키워요? 축사에서 키우는데요. 아니, 이걸 대량으로 키우는 거.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 네, 목장용지.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풀만 먹고 살아? 밥만 먹고 살아요? 아니, 고기도 먹어야지. 목장용지 역시 0.07%. 아, 이해가 되네요, 선생님. 그럼 나머지 하나는 생산되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있는 거야. 재산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워낙 낮고. 어떤 것들이냐면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보지 마시고,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야. 딱히 임야, 벌판, 원야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 0.07 과세하더라. 물론,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것. 농지도 역시 세부적으로 우리 교재에 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과세 기준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과세 기준은 현재 사용되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 해서 5가지 쫙 나와요. 그거는 중요한 게 일단 농지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농지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올 때는 그거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지, 그치, 뭐들을 위한 거니까 007. 목장용지, 고기 먹어야 되니까 007. 임야, 딱히 여기서 이익이고, 임야를 누가 전세에서 돈 내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버섯, 느타리 버섯 같은 거 딱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거의 없으니까 0.07로 봐줍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목장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목장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 도시지역 안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지역, 그리고 그런 목장용지에 해당이 되고, 도시지역 밖에 있는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냥 기준면적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기준면적.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이 있는데, 그 기준면적이 되는 이내에 있는 거는 분리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내에 있는 거.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분리과세 또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이외의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다? 다 종합합산한다고 그랬어. 초과하면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야. 다 종합합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정리를. 기준면적 이내에 있는 목장용지만 저율이고, 그걸 초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10마리 키우면 소 10마리 키우는 해당되는 토지가 있을까? 분명히 누구나 인정해주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 10마리 키운다고 하면서
왕창 갖고 있어, 땅을. 그럼 이상하잖아. 나머지 놀리는 땅 아니야. 그런 거는 목장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바로 그런 거는 다 종합합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면적, 목장용지, 소를 키울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기준이 되는 면적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면적 이내, 기준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다 달라.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규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저율로 과세하다더라. 그걸 넘어버리면 그거는 목장용지로 안 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로 간다 라는 정도만 알아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 임야.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 뭐 특수산림지구에 있는 임야, 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있는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 뭐 이런 군사지역의 임야, 뭐 이런 임야, 그리고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요 임야에서는 그 도시지역 임야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도시지역 임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는 많이 임야지, 그건 언제든지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야. 다만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서 도시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2년까지는 임야로 봐주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처분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자, 임야. 그냥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임야가 없어요, 또 사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요 임야는 그 개별 규정에 있는 임야만 해당이 된다. 농지는 실제로 농지로 쓰이면 다 농지로 인정을 해주는데, 임야는 실제 임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규정에 있는 임야만 임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0.07%의 저율, 아주 제일 낮은 거죠. 자, 이제 0.2% 저율 분리과세 대상. 이것도 낮게 분리해서 과세하는 거죠. 왜?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안 물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역시 생산적인 거에 주로, 이건 저율이라고 할 때는 주로 공익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생산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럼 0.2%에 해당이 되는 건 어떤 거였냐? 첫 번째, 공장용지. 공장. 그렇죠. 공장용지. 이 공장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생필품 같은 거. 공장용지가 필요하죠. 공장. 자, 그런데 공장용지 역시, 공장 입지 기준면적이라는, 공장 입지 기준면적이라는 게 나와. 자, 아까도 목장용지 이내가 저율. 역시 기준면적 이내가 0.2%의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초과하면 어떻게 해요? 다 총합으로 가. 여기 없는 것들은 다 종합으로 간다 그랬어요. 아주 쉬워. 자, 그리고 기타 분리과세 대상이라 해서 이제 첫 번째 공략인데, 두 번째 기타 분리과세 대상에서 쭉 규정이 나옵니다. 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 뭐 이런 것들 해서 쭉 나오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쭉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쭉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아, 어떤 경우에 저율로 하나. 다 이유가 있어. 뭐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뭐 이런 그런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가만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염전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율로 해주지만, 염전으로 사용하다 폐지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면 그때는 그 용도에 맞춰서 세율이 바뀌어요. 별도 분리과세에서 별도나 종합합산과세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주로 저율은 생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율은 사치성, 골프장하고 그거 몰았자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 두 번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분리 과세 대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별도 합산. 별도로 합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따로 그것만 모으는 거예요. 그거만 모으는 과세 대상 토지.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따로 구분하는 게 없이 쭉 나열이 되는데, 세율은 0.2%에서 0.4% 그렇게 세율을 맵니다. 자, 그러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다 나열이 되어 있지만 크게 둘로 나뉘어요. 크게 하나는 첫째하고 둘째로 나뉘고,
그 첫째 안에 세부적인 거, 둘째 안에 세부적인 거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라는 게야. 적용 배율.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이내의 토지. 자, 적용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토지 적용 이내. 자, 이런 것들은 다 적용 이내예요. 초과하면 다 종합으로 가. 초과하면 분리과세 별도 합산 이거 외의 것들은 다 종합으로 가. 그러니까 쉽죠, 공부하기가. 이내의 것들, 적용 배율 이내의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건축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는 공장용지는 별도 합산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건축물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분 재산세로 가는데, 도시적에 있는 건축물에 부속된 이 토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별도 합산은 해당이 안 돼. 이거는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직접 토지로부터 생산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 건물에 부속된 것들을 별도 합산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적용배로 곱해서 그 이내인 거면은 문제가 없는데, 땅이 아주 넓어. 그러면 얼마까지를 이 건축물의 부속 건물로 인정해서 별도 합산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곱하기 얼마. 요 곱하기 얼마 하는 기준이 그 적용배율이에요. 곱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에서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같은 경우, 전용 주거지역 건축물은 적용배율을 5배로 해주세요. 우리 교재에 다 나옵니다. 그럼 5배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물이 100제곱미터야. 100제곱미터. 그러면 별도 합산해서 주택 같은 건 포함이 안 돼. 전용 주거지역이라 해서 주택은 주택하고 부속 토지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건축물들이야. 일반 주택이 아닌 건축물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고 전용주거에서 적용비율을 5배를 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얼마? 500제곱미터 이내면 이 부속 토지가 500제곱미터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이 토지가 그걸 넘어갔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야. 1000제곱미터 면적. 그러면 500제곱미터까지는 별도 합산으로 해주고, 나머지 500제곱미터 초과한 부분은 뭘로 간다? 그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적용 배율이야. 기준이 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5를 곱해서 500제곱미터인데 이 땅 자체가 300제곱미터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보면야 300제곱미터를 그냥 별도 합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내잖아. 이거 기준으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적용 배율인 거고, 적용 배율을 산정하는 기준표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전용 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그리고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에는 7배. 그 나와 있는데, 그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읽어만 보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6번 정도 부동산 세법을 만화 부분만 보면,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한 80% 이상은 다 외워져요.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그러니까 암기라는 거는 기본 원리를 알고 암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적용 배율 이내인 경우에 별도 합산이고, 이걸 초과하면 종합합산가더라. 이게 핵심이야, 사실 여기서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들은 공부를 반복해서 하면서 암기를 하시려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암기하려고는 체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밥 빨리 먹으면 체해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체하지 않게 느긋하게. 자, 그럼 두 번째 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적용 배율을 적용을 안 해. 각 규정에 있어. 그 적용 배율을 몇 프로 하라고 딱딱 나와 있어. 그게 우리 교재에도 이제 제가 쭉 나열해주면서 한 10가지 정도? 10가지가 넘나? 한 그 정도 돼요.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주로 이제 그 건설 기계 대여라든가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1.5배! 하고 딱 규정이 돼 있어. 요 적용 배율은 최저가 3배고 최고 7배까지 가는데, 적용 배율을 적용 안 하는 건 따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나열하고 어떤 경우에는 1.5배, 어떤 경우는 1.2배,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 배율을 따로 규정해 주는 것들이에요. 기준을 따로. 그러면 그 이내의 것만 별도 합산한다는 얘기고, 거기서 그걸 초과해요. 1.2배를 초과했어. 그 부속 토지가. 그건 다 뭐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합합산으로. 자, 오늘은
토지의 구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분리, 그리고 별도합산, 그리고 종합합산. 그 크게 세 개로 구분한 것 같고, 그걸 상세하게 구분하는 걸로 해서 분리과세 대상 저율 007, 그리고 0.2, 고율, 사치성 대산인 그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거는 4% 아주 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첫 번째 적용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적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개별 조항으로 적용되는, 그건 다 별도 합산되고, 그걸 초과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 종합합산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세법 제17강 4 토지의 구분하고 5 토지의 상세 구분 1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힘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